여성 잡지 우먼센스의 교육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교육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달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열성지역이라고 불리는 많은 곳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의견도 나누고요. 이번에는 IB 교육에 관해서 IB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대구하고 제주는 공교육에 IB를 도입해서 이미 시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취재해봤습니다. 앞으로 IB 교육이 좋은 점만 한국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겁니다. IB 교육의 개념에 관한 취재를 통해서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3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방법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방향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올감해서 외우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주입시키고 그런 교육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고 창의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꺼내서 무궁무진한 미래로 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생각을 취재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이혜정 소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연을 나가시면 많은 어머님들이 이 소장님을 붙잡고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시대요.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참 잘 어울리는 아이였는데 그 가능성을 엄마인 내가 그냥 짓뭉개버렸다라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지를 풀거나 공부를 하다가 엄마 이건 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됐지?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애들이 질문했을 때 정답을 얼른 펼쳐보고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답이 이거잖아. 잘 보고 외워. 잘 찾아야지. 라는 말로 아이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뭉개버린 적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다. 그 얘기에 저도 확 꽂혔습니다. 사실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가 숙제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어떤 의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해 오면 엄마로서 사실 그럴 때 있죠. 시간은 없고 빨리 해서 잠은 재워야 되고 내일 아침 학교 가야 되니까 얼른 정답 보고 빨리 풀어. 정답이 이거잖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궁금증을 품었던 부분, 그것이 일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성을 좀 해보게 됐고요. 어려서 그런 가능성을 잘라버린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다음 질문을 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혜정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들 키우면서 가장 잘했던 교육은 뭐였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말이 안 될 것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뭔가 맞장구 쳐주는 리액션, 과한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도 정말 와 대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겠다. 엄마의 리액션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응원이 됐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서 항상 새로운 것은 시작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그 원래는 처음에 시작한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원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의 이런 리액션이 아이의 가능성을 좀 더 키우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는 외우거나 암기한 지식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화답을 받으면서 뭔가가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시간에 지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다 그냥 그렇게 말살시켜버린 게 아니었을까. 엄마의 리액션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체크해야 될 부분들. 잘못한 리액션은요 차라리 더 기분이 나빠요. 얘기하지 말걸. 뭐 저렇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면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엄마 오늘 내가 정해진 수학 2페이지를 다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엄마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잘했어 이런 반응과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2페이지나 다 했어? 이러면 아이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기준이 없어요. 엄마가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싫어하는 거지?
과한 리액션으로 아이를 응원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려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리액션을 보여줘야 된다. 엄마 스스로를 먼저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아이에 대한 내 감정의 기준은 늘 같아야 된다라는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변덕, 정말 금물입니다.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가 얘기할 때요, 표정만으로도 잘 듣고 있는가가 보여요. 말만 나가면 아이들이 모를까요? 알죠. 어리다고 해도요, 엄마의 감정이 있는 데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우리 늘 살부비며 함께 살고 매 순간을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리액션을 보여야 된다. 진정성 없는 과한 리액션은 정말 역효과를 부릅니다. 또 입에 발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눈을 마주하십시오. 진정으로 아이가 말하고 있는 감정을 느끼려고 애쓰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저도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지? 라고 계산하다 보면 순간의 감정을 놓칩니다. 그럼 아이에게 항상 그런 반응이 따라와요. 엄마 듣고 계세요? 그때 정신을 확 차리는 거죠. 미안해, 잠깐 딴 생각했어. 저는 차라리 사과가 낫다고 생각해요. 듣고 있어, 이러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듣고 있는가, 감정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는 리액션 뒤에 소통입니다. 아이가 어떤 얘기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그걸 잘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그 뒤에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돼요. 대단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아이에게 공이 넘어가죠. 그럼 아이는 정말 기분 좋게 얘기할 거고요. 다음 스텝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액션으로 보여주고 끝? 이건 다음이 없잖아요.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리액션. 한 발 나아가기는 매우 중요하다. 일관성, 진정성,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발전성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리액션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리액션이 과했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해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죠. 어른을 무시하거나 훈육을 하려고 할 때 아이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저는 이 리액션이 무조건 칭찬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리액션은요, 가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죠. 공유해준다는 건 무조건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리액션을 보여주되 거기에서 아이에게 반드시 해선 안 될 것, 그리고 함보 진전을 위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들을 잘 잡아주는 것, 거기까지 고려한 리액션이 리액션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항상 네가 주인공이야가 아니라 잘못된 리액션이 너무 과해지면 우리가 너무 공주하고 왕자를 이 사회에 만들어내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나한테 내 마음, 감정에 공감하고 과하게 리액션을 해줘야 돼. 그러다가 학교에 갔는데 왜 내 얘기에 리액션을 달지 않지? 왜 나에게 주목하지 않지? 이게 잘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리액션 안에는 많은 생각을 좀,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훈육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 할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버스를 타셨는데 5살, 6살 된 아이에게 아무도 자리 양보 안 해주더라.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라고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계셨었어요. 방송을 하는 공인이라면 일단 감정에 공감하겠죠.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버스 탔는데 좀 양보해주지. 여기까지는 정답,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왜 양보 안 해주는 걸까요? 사회가 너무 각박해요. 저는 이렇게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버스를 탄 사람들은 각자 차비를 내고 타고 앉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자리 양보하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헤아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서운하셨겠네요. 양보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5살, 6살이면 서서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6살 아이들이 그렇게 막 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가르쳐야죠. 그런데 누군가 감사하게 자리를 양보해 줬다면 아이를 먼저 앉히지 말고 엄마가 먼저 앉으십시오.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 양보할게 라고 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아이들이 무조건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픔도 교육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먼저 익히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응원을 통한 훈육입니다.
감정을 맞추고 너를 응원해주고 있어. 이 안에서 훈육하겠다는 거거든요. 흔히 우리 훈육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몸으로 체험이 되는 것을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을 잃어버린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왕자공주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이하고의 이 팽팽한 긴장에서 어느 것을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훈육의 가치는 리액션 안에서도 항상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잠을 자고 첫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부 갈등의 주된 원인은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려고 하느냐인 것 같다. 각자의 주방에서의 헤게모니, 패권을 서로 인정하자. 각자의 공간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면 분란이 없을 것 같아. 이곳은 나의 주방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너의 주방, 너의 그 헤게모니를 인정할게. 그러면 분란이 적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현명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철저하게 저의 계산으로 맞춰진 저의 주방, 저의 공간에 침해하지 않으셨어요. 제 방식을 따라주신 거죠. 그 방식을 따라가는 리액션으로 지지하되, 엄마가 훈육하겠다는 공간에서는 그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착각해서 나를 지지해 주니까 모든 걸 내가 주인공처럼 쥐고 가야지, 이런 착각은 하지 않도록 훈육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것으로 과한 리액션에 마무리가 갈 수 있도록 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한동안 우리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 중심으로 너무 아이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다 내어준 적이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제 후배가 어느 날 유기농 딸기 비싸잖아요. 딸기를 사서 탁 씻어 놨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너무 먹음직스러우니까 그걸 이렇게 집어 먹었나 봐요. 근데 주방에 갔다가 그걸 먹고 있는 남편을 보고 손등을 딱 때렸다는 거예요. 당신 건 저쪽에 있어. 아이들 건 유기농 딸기, 그리고 남편 건 저쪽에 일반 딸기. 네. 그래서 남편이 좀 슬퍼했다.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어린 시절 아버지 밥을 엄마가 따로 떠놓고, 아버지 밥을 떠놓는 그 시대를 상기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했던 그 시대를 상기하자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위계 질서의 순서는 있다.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되, 부모가 너희를 훈육하고 키우는 순간은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위계 질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네가 오라, 오야 이것은 아니고, 그 안의 질서는 반드시 잡아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위계 질서는 권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죠. 당연한 것을 아이들이 당연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지만 아이들은 그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존경을 보내면서 그것을 점해가야만 이 과한 리액션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소소하지만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저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아이들도 명절에 집에 오면 아침 밥상에서 아버지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엄마가 수저를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말 급할 때는 먼저 먹으라고 채근을 해서 숟가락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가족이 다 모일 때까지는 기다리다가 밥상에 부모가 수저를 들고 나면, 네, 그래서 저희가 허겁지겁 빨리 수저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 나를 잘 대접해줘 하는 복종과는 다른 문제죠. 질서를 인정하는 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집안에서 이런 질서를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치를 체득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에 대한 수능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수능이 아니라 질서를 잘 헤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건 집에서부터 배운다는 생각인 거죠. 친구들하고 요즘은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게 나오면 본인이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돈을 냈으니까 남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것도 질서를 인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저로에게다. 이런 질서를 내가 주인공이고 나만이 다 할 수 있어라는 이 과한 리액션에서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질서를 인식하면 사회관계 구조 속에서도 낮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부모의 노력에 감사할 줄 아는 거요. 부모의 헌신에 고마워할 줄 아는 밑단의 사고가 있어야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사고에도 고마워할 수 있겠다. 부모의 리액션에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리액션과 긍정적 리액션.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리액션은 자동반사적입니다. 긍정적 리액션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봐왔어요. 기대보다 못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리액션은요, 생각할 겨를 없이 나가요. 또 이 점수야. 아이고, 놀더니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화살을 쏘는 부정적 리액션은 참아지지가 않죠. 자동 반사적으로 나가는 것이 부정적 리액션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비난하고 흥분했을 때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적어집니다. 긍정적 리액션은 몸에서 나가는 환한 표정과 플러스 굉장히 생각을 좀 하게 해요. 어떤 말을 해줄까? 어떻게 더 오래 갈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죠. 생각하게 하니까 실수하지 않고요. 좋은 메시지를 아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나가는 부정적 리액션에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한호흡 쉬고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술입니다. 네, 테크닉이 필요한데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테크닉의 전부입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필요한 기술은 한 걸음 물러서는 테크닉입니다. 부정 리액션이 나오려고 할 때 한 걸음 뒤로 가서 1분만 참으셔도 돼요. 1분만 참으셔도 진심 어린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감정의 눈높이를 맞춘 리액션, 진정성 말씀드렸고요. 변덕 부리지 않는 리액션, 진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셔서 감정을 읽어주는 이야기로 끌어내는 이런 리액션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할 겁니다. 엄마가 정말 날 믿어주고 있구나. 쌓이고 쌓이면서 경험이 되면 공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오늘 얘기였습니다.